2026년 은행 가서 3% 예금 들면 뭐가 남을까요? 물가 빼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걸 모른 채 열심히만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제가 가져온 건 10가지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박아두면 당신의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표 금액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번 달부터 30만 원씩 모을 거야. 5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할 거야. 그런데 이 방식 실패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숫자니까요. 진짜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2026년 한 해 동안 정확히 얼마를 모을 건지 연도 단위로 박아두는 겁니다. 될 법한 숫자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만들 숫자. 그게 목표예요. 제가 아는 30대 김대리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여유 있을 때 모으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재무 로드맵이라는 걸 써보라고 했어요. 구글 시트인데요. 여기에 나이, 현재 자산, 목표 기간 같은 걸 입력하면 구조가 보여요. 김 대리님이 입력하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제가 이렇게 안 모으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2천만 원 모으기로 했다면 내년에 얼마, 그 다음 해엔 얼마, 이렇게 3년치를 쫙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올해 2천, 내년 2천, 2028년까지 총 6천만 원 이렇게 시각화되는 순간 미래가 희망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모으자가 아니라 2026년에 나는 정확히 2천만 원을 만든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1년만 잡지 마세요.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단위로 쪼개보세요. 그래야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어떤 상품에 넣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김 대리님은 그 뒤로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시트를 켜본대요. 오늘 하루도 목표에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복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그 로드맵에는 매년 7% 복리 수식이 걸려 있어요. 왜 하필 7%냐고요? 3, 4% 예적금은 이제 물가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 정도는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게 제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충격이에요. 2026년에 2천만 원을 넣고 가만히 뒀다고 쳐봐요. 7% 복리로 50년 돌리면 얼마가 될까요? 대략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기 돌려보면 진짜 놀라요. 2천만 원이 6억 가까이 된다고? 이게 바로 시간의 힘이에요. 물론 50년이 먼 미래처럼 느껴지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큰 돈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거죠. 매년 목표액을 더해갈수록 5년 뒤, 7년 뒤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 내년 2천 이렇게 3년만 넣어도 복리가 붙으면서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쌓여요. 첫 해 2천만 원은 3년 뒤 2,400만 원 정도 되고 둘째 해 2천만 원은 2년 뒤 2,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단순 합계로만 보면 6천만 원인데 복리 붙으면 6,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동기부여가 달라지거든요. 아, 내가 지금 모으는 이 돈이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 이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복리는 마법이 아니에요. 시간과 꾸준함이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 계산기를 즐겨찾기 해놨어요. 기분 다운될 때마다 켜보거든요. 내가 지금 포기하면 이 미래를 포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죠. 10년, 50년 플랜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매달 얼마 모을 거야부터 시작하는데 순서가 반대예요. 먼저 정해야 하는 건 2026년, 2027년, 2028년에 각각 얼마를 모을 거야입니다. 이게 정해지면 단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이 생겨요. 작년에 은퇴하신 박 사장님 아세요? 60대 중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30대 때 10년 플랜만 세워뒀어도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그분은 젊을 때 번 돈 꽤 됐대요. 근데 계획 없이 쓰다 보니까 50대 되니까 불안하더래요. 400만 원 모으기처럼 너무 쉬운 숫자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죠. 목표는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는 수준의 숫자여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세는 아니지만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압박감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올해 2천만 원 모으겠다는 건 무리죠.
하지만 1,000만 원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1,500을 목표로 잡는 겁니다. 조금 빡세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선. 그 긴장감이 계획을 실행으로 바꿔요. 10년 플랜을 그려놓으면 올해 조금 덜 모아도 내년에 만회할 수 있다는 여유도 생기고요. 50년 플랜은 더 멀리 보는 거죠. 은퇴 후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정한 목표가 이후 모든 항목의 기준점이 돼요. 저축률, 자동이체, 투자 방식까지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건 방향 없이 달리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죠. 이제 저축률 얘기해야죠. 제가 추천하는 최소 저축률은 50%입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부담되는데 말이에요. 알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 감각입니다. 월급 계산기 탭에 실수령액하고 목표 비율을 넣으면 월 저축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실수령 200만 원인데 100만 원 저축하면 50%죠. 근데 80만 원만 저축하면 40%예요. 이 차이가 1년, 3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100만 원 모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월급의 몇 프로인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38%라면 50%로 올리기 위해 뭘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지출을 줄일 건지 수입을 늘릴 건지. 저는 과거에 극단적으로 절약했어요. 식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이고 중고 거래로 안 쓰는 물건 다 팔고 커피도 끊고 술자리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축률을 맞췄죠. 친구들은 너 너무 짠다 했는데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퍼센트라는 게 강제력이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이번 달은 70만 원밖에 못 모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비율로 보면 35%밖에 안 되네.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50%를 목표로 해보세요. 안 되면 40%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비율 중심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월급이 오르면 저축액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200만 원 받을 때 50%면 100만 원이고 300만 원 받을 때 50%면 150만 원이에요. 비율로 정해놓으면 수입이 늘 때마다 저축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동이체, 이거 안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귀찮아서 미루거든요. 근데 의지에 맡기면 실패합니다. 알람 없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나요? 대부분 못 일어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람 안 맞추면 100% 늦잠 자요. 돈도 똑같아요. 시스템 없이는 새요. 월급날 즉시 저축계좌로, 투자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놓으세요. 증권앱에는 자동 모으기 기능도 있어요. 이것까지 연결하면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50%인 100만 원을 월급날 바로 증권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상품에 투자돼요. 손 하나 안 대도 돼요. 나머지 100만 원으로 한 달 살면 됩니다. 처음엔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 적응돼요. 오히려 그 100만 원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죠. 저는 이걸 나를 믿지 마라 전략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나 자신도 못 믿거든요. 월급 들어왔을 때 이번 달은 좀 써야지. 다음 달부터 모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움직여요. 핵심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결과를 만들어요. 자동화 안 해놓으면 이번 달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부터 할게 이렇게 미루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시스템을 믿으세요. 5분만 투자해서 자동이체 설정하면 그 5분이 앞으로 몇 년간 당신을 지켜줍니다. 일반 예적금 얘기 좀 할게요. 이제는 절대 일반 예적금에 돈 모으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국가 지원 성격의 청년 금융상품 있잖아요. 청년 도약계좌, 청년 희망적금 같은 거. 이런 건 기본금리도 높고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지니까 체감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대상이 되면 무조건 하세요. 안 하면 손해예요. 정부가 돈 주는 건데 왜 안 받아요? 대상이 아니라면요? 대안은 지수 투자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 기술주 지수 이런 거 중심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거죠.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로 보면 평균 3천만 원처럼 목돈이 쌓인 상태에서 2% 예금에 넣어두는 건 돈이 노는 겁니다. 물가 3, 4% 오르는데 2% 받으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잃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10년 뒤에 통장 보면 숫자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 있어요. 높은 수익을 노리라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최소 기준 수익률을 확보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7% 정도만 나와도 충분해요.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예금 2%로 10년 모으는 것과 지수 투자 7%로 10년 모으는 것, 결과가 2배 이상 차이 나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월급 통장 관리도 중요해요. 월급 들어오면 그냥 거기 놔두는 분들 많죠? 안 됩니다. 월급날 즉시 CMA나 파킹 통장으로 옮기세요. 대기금리라도 받는 거예요. 보통 은행 입출금 통장은 금리가 0.1%예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CMA는 2, 3% 줘요. 같은 돈인데 왜 0.1% 받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자동이체가 중요해져요. 월급 통장에서 CMA로, CMA에서 저축 투자 계좌로 이렇게 흐름을 고정해 놓는 겁니다. 투자금은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해요. 저축하고 투자하는 영역은 심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급하면 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결국 빼게 돼요. 친구가 갑자기 놀러 가자 하면 빼고, 명품 세일한다고 빼고, 여행 가고 싶어서 빼고, 그럼 절대 안 모여요. 반면 월급 통장, 그러니까 생활비 영역은 긴급 상황에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대기금리로라도 이자 받는 게 합리적이죠. 큰 이벤트, 결혼이나 집 계약 같은 거 아니면 투자금 빼지 마세요.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CMA 통장 만드는 거 5분이면 돼요. 증권사 앱 깔고 비대면으로 바로 개설 가능해요. 오늘 당장 하세요. 미루면 또 잊어버려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하세요. 그 5분이 매달 몇만 원씩 이자를 더 만들어줍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 나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저도 해봤어요. 1억 모았을 때 부동산 시장 기웃거렸는데 1억도 거기선 작은 돈이더라고요. 소액으로 돈 벌려면 시간이랑 노동을 엄청 갈아 넣어야 해요. 경매, 갭 투자, 재개발 이런 거 가능하긴 해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도 봤고요. 근데 시드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과하게 들어갑니다. 공짜는 없어요. 작은 시드로 큰 수익 노리다 보면 삶의 시간을 잃게 돼요. 매물 보러 다니고 공부하고 계약하고 관리하고 그 시간에 내 몸값 올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후회해요. 그때 그 시간을 다른 데 썼으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했을 거예요. 5천만 원까지는 정책 상품이나 지수 적립식으로 시드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든 뭐든 해도 늦지 않아요. 급할 거 없습니다. 시드가 커지면 선택지가 늘어나요. 그때 가서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지금은 묵묵히 쌓는 시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20대, 40대는 투자를 잘하는 법보다 매달 투자할 돈을 늘리는 법에 집중해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만 생각하면 레버리지, 대출, 고위험 자산 이런 빠른 길에 시선이 쏠려요. 위험하죠. 반대로 내 경쟁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스킬이 늘고 경력이 쌓이고 사업이 커지고 프리랜스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몸값이 오릅니다. 그럼 투자 여력이 커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쓴다면 그 시간을 내 몸값 올리는 방향으로 배치하세요. 이게 시간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퇴근하고 3시간 있어요. 주식 공부할까, 자격증 공부할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격증이나 실무 스킬 쌓는 게 나아요. 그게 연봉 협상력이 되고 이직카드가 되고 결국 투자금 자체를 키우거든요. 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률 10% 내는 것보다 월 2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률 5% 내는 게 결과적으로 더 많이 모여요.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 200만 원의 5%는 10만 원. 같아요. 근데 원금 자체가 2배니까 복리 효과는 훨씬 커져요. 돈을 불리는 기술보다 먼저 돈을 넣을 수 있는 체력,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키우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투자 고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일단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부터 키우세요. 연봉 3천에서 4천 되는 게 수익률 30% 올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관점 얘기해 볼게요. 돈에 대한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 이거 계속 업데이트 안 하면 몇 년 뒤엔 뒤처진 시야로 살게 돼요. 주식은 위험해. 이런 고정관념도 갇힌 관점일 수 있어요. 더 큰 프레임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 모으기로 결심했으면 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초보일수록 주변 환경에 흔들려요.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지금 부동산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리거든요.
부동산 막차 같은 유행 신호와도 작은 시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기회는 또 와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기부여 유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복리 계산기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 돌려보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 모으면 10년 뒤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보이면 조금 더 모을까? 이런 작은 행동으로 연결돼요. 환경 설계도 중요해요. SNS 피드에 재테크 컨텐츠 많이 보이게 만들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쪽으로 돌려놓으세요. 자연스럽게 자극받고 배우게 됩니다. 기세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시작할 땐 다들 불타오르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식거든요. 식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주변에 깔아두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제 로드맵 시트를 업데이트해요. 이번 주에 얼마 모았는지, 목표 대비 어디쯤 왔는지. 그거 보는 게 재미있어요. 게임하듯이 레벨 올리는 느낌이거든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계속하게 돼요. 나이가 깡패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기전입니다. 2030만 생각하지 마세요. 4050의 삶을 더 즐기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정리해 볼게요. 목표 금액을 연도 단위로 받고 저축률을 %로 설정하고 자동화 걸어놓고 투자 원칙 세우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기세 유지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세요.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건 배신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2026년을 뇌에 힘주고 꾸준히 실행하세요. 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이게 답입니다.